안녕하십니까. 시간 9시 반 시간이 돼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요일 목요일은 제가 윤정 대표 방송 이어서 이제 방송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간을 잘 맞춰 주십니다. 그래서 한 2, 3분 정도 기다렸다가 방송 오픈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캐치탁 쪽 통해서 53분 들어오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고요. 유튜브 쪽은 지금 현재 연결 지금 현재 바로 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계신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악 잘 들으셨고 잠깐 식히시면서 한 1, 2분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바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휴에 이제 지방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딱히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방 저기 호남 쪽에 내려갔다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눈 많이 오는 것들을 경험했고 이번에 눈 많이 온 걸 그 이후로 처음 경험했습니다. 길가에 눈이 많아가지고요. 양 옆으로 길가에 눈을 치워놨는데 눈이 쌓일 정도로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는 이제 포클레인이 와서 그 눈을 치우는 모습들을 보니까 예전에 성인이 되기 이전에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뭐 지방에도 그렇고 서울에도 그렇고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금방금방 치워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많이 오는 경우가 없나 봅니다. 눈 오래간만에 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눈 관련해서 뭐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오랜만에 보는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요즘 또 치워지니까요. 하루 만에 이제 장비를 통해서 다 치워지니까 크게 피해를 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눈을 봐서 좋고요. 이번 주도 지난주 같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금요일까지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위 끝나면 아무래도 좀 추위는 지나가겠죠. 1월 중순 정도가 피크일 것 같고 2월 넘어가면 이제 좀 날씨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씨도 좀 풀어질 것 같고 제가 2021년도가 돼서 뭐 다들 그러하시겠지만 잠깐 헷갈려요. 202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이게 잠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2021년 와 엊그제 밀레니엄이라고 그래서 2000년도 된 게 별로 오래전 일 같지 않은데 벌써 20년 지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녹화 버튼부터 오늘 누르고요. 시간은 어느 정도 지체됐기 때문에 바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됐습니다. 2021년 1월 4일 더블클럽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더블클럽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의아한 경험 하셨을 겁니다. 어떤 의아한 경험이냐면요. 제가 오늘 아침 장 초반 뭐 10시 전후였나요? 그 즈음에 종목들 일부 종목을 매도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간에 뭐 간혹 매도가 있었긴 했지만 제가 일부분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오늘 매도를 한 종목 중에 제가 오래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판 거 그리고 판 이후에 제가 좀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월 1일 첫 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냐면 제가 차트를 지금 보이시는 그 차트를 띄워놨죠.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화면에 작게 나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KT 월봉지 차트입니다. KT의 월간 단위 봉 차트로 그려진 차트고요. 제가 좀 더 확장을 해서 좀 작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최대치로 확대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트라우마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1월 1일장 이 내용을 설명드리려면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2000년도였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지점에 그러니까 그때 한양증권에 다닐 때였거든요. 제가 본사 리서치에 근무를 하다가 지점에 쫓겨날 때였습니다. 99년
뭐 여름 이때 제가 지점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유는 저희 방송을 오랫동안 애청하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작전을 하는 팀에 이제 몸을 담았습니다. 뭐 증권사 직원들도 많이 그때는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큰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고요. 심부름 많이 하고요. 뭐 종목들에 대한 리서치, 레포트, 그다음에 종목 분석 뭐 이런 내용들 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뭐 크게 그쪽에 이제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쪽에 발을 담궜다는 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후회도 많이 했고요. 사과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그것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공소시효 지났고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점포로 내려 보냈습니다. 너 지점에 가서 좀 자숙하고 공부 좀 하고 말은 쉬다 오라고 한 거지만 좌천이죠. 너 그랬으니까 지점에 가 있어. 그렇게 이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전 종목 잘합니다. 패턴 잘 알고요. 움직임 정확하게 찍어냅니다. 그때 배운 어찌 보면 기술이죠. 그때 형님들, 선배들 이런 분들과 종목들 많이 만졌고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어린 나이, 그 나이에 비해서 많이 벌었고요. 그래서 종목들, 작전 종목들, 흐름들, 패턴들을 정확히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종목명만 바뀌었을 뿐이지 가격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아주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지점에 내려가서 제가 지점 한양주 압구정 지점에 근무를 했습니다. 압구정 지점이 어디냐면 삼풍백화점 맞은편에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아니고 그 압구정역 맞은편에 있습니다. 압구정역 신사전하고 있고 거기 압구정역이 있죠. 그 압구정역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를 했고요. 제가 아까 그 삼풍백화점 맞은편이라고 말씀드린 데는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던 지점입니다. 거기가 아마 무슨 지점인데 정확히 명칭이 생각 안 납니다. 그 신사전하고 압구정역 앞에 신사전하고 있고 신사전하고 바로 맞은편에 한양증권 압구정 지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좌천 아닌 좌천 비슷하게 그쪽에 내려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고요. 제가 아무래도 종목들 잘 보고 매매도 그때 잘했기 때문에 이제 지점에 이제 오시는 고객분들 계시죠. 고객분들을 많은 분들 제가 케어했습니다. 지점장님께서 저를 이뻐해가지고 많이 이제 저 담당으로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압구정 지점 강남이긴 하지만 한양증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소형사죠. 대형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신증권 유명했고요. 삼성증권은 점포가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았지만 SK증권 이런 그 당시에 굉장히 현대증권 이런 증권들이 대형 점포였죠. 객장에 가도 큼직큼직하고 전광판도 큼직큼직하고 이런 형태였는데 한양증권 같은 경우는 소형 증권사이고요. 사람들이 한양대학교 재단이기 때문에 아시긴 하지만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지점은 아니었습니다. 지점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사모님들, 강남 사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지점장님께. 저희 점포에 조그만하고 인지도 낮은데 왜 이렇게 강남의 사모님들이 많이 오십니까? 지점장님 여쭤봤더니 돈 많은 사람들은 밖에 드러나는 걸 싫어해. 그래서 이왕이면 소형 점포 그리고 이왕이면 변두리까지는 아니지만 남이 찾아오기 힘든 그런 점포에 와서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골프도 치고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점포에 사모님들이 많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2층에 점포가 있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고요. 실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들어가 보면 굉장히 화려하지는 않지만 잘 꾸며져 있습니다. 퍼팅 연습하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 마시게끔 돼 있는 공간도 있고 별도의 공간입니다. 일반 고객은 잘 오지 않습니다. 사모님들 이제 친구분들 이렇게 해서 많이 오세요. 말씀하시면 알만한 사모님들 많이 계세요.
재계에 계신 사모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는 대리 때였기 때문에 어렸죠. 32, 셋, 넷 아마 요때일 겁니다. 둘, 셋, 넷, 31~2살, 뭐 3살 요때일 겁니다. 어려서 빠리빠리하게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김대리 이리 와봐. 요것 좀 해봐봐. 요것 좀 해봐. 이 주식은 어때? 제가 딱 분석해드리고 설명드리면 와 김대리 나이에 비해서 너무 주식을 잘한다. 이리 와. 너 이쁘다. 막 그럴 때였습니다. 종목도 잘 알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6월, 7월 뭐 99년 6월, 7월 요럴 때였겠습니다. KT라는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종합주가 지수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통신주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때였어요. KT를 제가 6만 원대 또는 5만 원대 이때 많이 사드렸어요. 요 당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사모님들께 요 당시에 5만 원, 6만 원 요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요때 전략적으로 사드렸어요. 그리고 주가 많이 올라갔죠. 이게 19만 9천 원까지 장중에 갔었고요. 대략 한 뭐 19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이야 이제 전산이 많이 좋아져서 자동적으로 계좌번호 입력되고 비밀번호 자동 소팅이 돼서 종목명 치고 수량 딱 체크해서 매도 사인, 매수 사인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종목 소팅, 계좌 소팅되는 기능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직원들이 따로 보는 직원용 단말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HTS가 아니고요. 증권전산에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직원용 단말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용 단말기로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김대리, 요거 좀 사줘, 요거 좀 팔아줘. 그러면 바로 옆에서 제가 딱 담당으로 앉아 있으면서 매매를 해드립니다. 회장님, 사모님들 막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보통 저한테 맡겨놓는 게 그 당시에는 카드를 맡겨놨습니다. 증권카드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신용카드 크기로 돼 있어가지고요. 무슨 증권 계좌번호 나오고 마그네틱 선이 하나 딱 있습니다. 증권카드를 저한테 주는 이유는 계좌번호가 찍혀 있기 때문이다. 비밀번호는 똑같은 번호로 이제 계좌를 만드십니다. 증권카드가 한 계좌가 아니고요. 10개, 20개씩 됩니다. 한 사모님에 한해서. 본인 계좌도 있고요. 자녀분들 계좌 있고요. 주변 분들 계좌 있고요. 그분들은 자산이 이제 돈의 출처, 이제 돈의 행방, 돈의 꼬리표를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자녀들 계정으로 상당 부분 자금을 유치해 놓고요. 또 본인 계정도 있고요. 이러한 형태 때문에 한쪽에 돈을 몰아서 주식 매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자녀 명의, 손자 명의, 뭐 또 주변 뭐 조카 명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아마 상속과도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카드를 한 묶음씩 주세요. 저한테 10개, 20개 주시면 제가 노란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서 요거는 요 사모님, 요거는 요 사모님, 요거는 요 사모님 서랍에 딱 넣어놓고 있다가 주로 이제 매수를 해서 잘 안 파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5, 6만 원대 매수를 해서 6, 7개월 쭉 가지고 있었어요. 잘 갔죠. 수익 많이 났습니다. 이게 19만 9천 원까지 갔었고요. 제가 이제 그 1월 1일 트라우마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납폐하고 그러니까 폐장을 하고 연휴 기간이 길었습니다. 27일부터 1월 3일까지 주시장이 쉬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전산이 개발되어서 짧죠. 예전엔 비전산 종목이라고 있어서 이제 그 수기로 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수기로 모든 걸 표기하고 그걸로 계상하는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이 비전산 종목을 정산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한 4일, 5일 정도 주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한 25일부터 휴가 비슷하게 이제 여행을 다녀왔죠. 그리고 1월 3일, 뭐 1월 3일, 1월 4일 요때쯤에 이제 출근을 아침에 딱 하는데 느낌이 샤한 겁니다. 그때 KT 주식에 대해서 한 60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좌, 저 계좌, 저 계좌, 저 계좌 해서 한 60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연말장세, 연초장세. 그런데 느낌상 KT를 팔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아침에 출근함과 동시에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사모님들한테. 사모님, 사모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죠. 사모님은 뭐 그래서 뭐 회장님이라고 부르든가 뭐 그랬습니다. 이 주식 KT 주식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어. 김대리가 그거 알아서 해. 응?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분, 네 분한테 딱그 오케이 사인을 받고 카드를 서랍에서 딱 꺼내서 고무 이제 노란 고무줄 된 거 빼서 이제 계좌번호별로 계좌번호를 따다닥 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치고 보유 KT를 아침 동시호가에서부터 팔았습니다. 점심시간까지 팔았어요. 계좌가 한 7, 80, 50개는 넘었습니다. 50개 계좌는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계좌들에 있는 KT 주식을 전부 파는데 계좌번호 쳐야 되고 비밀번호 쳐야 되고 종목 그다음에 수량해서 시장가 매도, 시장가 매도, 시장가 매도, 시장가 매도 이렇게 하는데 한 점심 무렵까지 팔게 되더라고요.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 한번 보세요. 운이 좋았죠. 느낌이 굉장히 쏴있습니다. 이게 1월 1일입니다. 장중에 잠깐 올라갔다가요. 그 뒤로 2년 동안 주가가 빠졌습니다. 18만 원에부터 4만 원대까지 3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3만 원대까지. 그리고 나서 이때 주식을 팔고요. 현금으로 제가 6개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들이 김대리 야 누가 그러는데 이러이러한 주식 좋대. 이거 한번 사볼까? 아닙니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시장도 이때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그래서 6개월을 제가 현금으로만 놔뒀습니다. 증권회사에서는 고객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를 회사 자체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증권회사에서 수익률이 그 직원의 능력치이고 직원의 그 인사 고과를 하는 기준이 됩니다. 관리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면 그 직원의 인사고과에 마이너스가 나서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약정이라고 그러죠. 주식 회전율, 매매를 많이 해야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무조건 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려놔야 쉽게 말해서 주식에 물려야 다른 회사로 안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6개월을 제가 현금만 가지고 있었어요. 뭘 사자고 하시는데 현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시장 안 좋습니다.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죠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6개월 뒤에 제가 다른 종목들 편입해드리고 아마 그 뒤에도 좋은 결과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이제 꽤 시간을 갔는데요. 제가 본사로 발령 다시 들어온 것도 있지만 회장님이 이제 자꾸 돌아가셔가지고 주식을 그만하시게 됐어요. 그때 상속 관련 그 대장 사모님이셨거든요. 재벌기업 그 회장님 사모님이셨는데 대장 사모님이셔가지고 그분이 주식을 딱 끊으니까 그 주변에 계셨던 같은 사모님들이 다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런 이유도 있었고 제가 본사로 들어간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뒤에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유지 관리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 첫 장만 되면 주식을 팔고 싶어하는 생각이 항상 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제가 일부 주식을 잘 가는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제 스타일상은 이렇게 센 주식, 이렇게 잘 가는 주식을 잘 매도 안 합니다. 확인하고 완전히 메시지 사인, 그러니까 매도 사인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투자 스타일인데요. 오늘은 이 트라우마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1월 1일에 대한 저의 트라우마다. 물론 좋은 결과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치를 만들었는데 1월 1일 아침장만 되면 팔고 싶어져요. 그게 예전에 그 과거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잘 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올라가고 있는 종목 물론 가격적으로 보면 나쁜 가격에 팔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가격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괜찮은 가격에 다 팔았습니다. 일부분에 한해서 아주 일부분에 한해서 팔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매도 의견을 드렸던 게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특정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매도를 하고 나서 제가 하루 종일 고민한 게 있습니다. 이 종목을 다시 사야 되나 들고 가야 되나. 내일 봐서 오늘 특정 종목 매도를 한 종목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재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도하고 뭐 2, 3%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 가격에 비하면 최대 한 3%, 높게는 한 4%까지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삽니다 저는. 사야 됩니다. 여러분도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익 실현을 했거나 아니면 손절을 했거나 또는 뭐 내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도를 하고 그 주식이 다시 바로는 아니더라도 뭐 2, 3일 뒤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못 사세요. 왜냐하면 내가 판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이 어떻게 사?
내가 판가격 이하로 내려와야지. 그래야 사지. 그래서 그 주식 못 사십니다. 영영 못 사세요. 날라가도 못 사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주식을 팔았으면 그 주식은 이제 없는 겁니다. 내가 판 주식이 올라가면 다른 종목인 겁니다. 다른 종목인 겁니다. 판 가격 의미 없습니다. 다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시 살 확률이 한 6, 70%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 이익 실현했죠. 다 이익 실현했지만 부분적으로 이익 실현한 종목들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특정 종목 전량 매도한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도 수익이 꽤 많이 난 종목입니다. 꽤 많이 난 종목인데 더 가져가도 되는데 오늘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매도를 좀 했던 이제 일이 있었고요. 내용을 얘기하면 제가 이제 좀 잡설이 좀 길었네요. 이러저런 얘기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관련 내용 궁금하시죠? 저도 처음 본 건 아니고요. 이런 장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미친 장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서의 움직임인데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더 갑니다. 근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이제 종목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차트를 보고 지수를 평가하고 그 업종을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움직이는 데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종목은 장중에 확인이 됩니다. 내일 장에서 움직일 종목은 오늘 장에서 흐름이나 패턴을 보면 상한가까지는 못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패턴과 흐름에서 내일 장에서 상승이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예측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날 예상할 필요는 없고요. 시장을 열어보고 장 상황을 확인해 보면서 내일장 움직일 패턴들 공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일장 올라갑니다. 이런 패턴에서의 장들이 그러한 흐름이고요. 종목 리밸런싱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의미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이제 지수 3,000포인트 현실화됐죠. 지금 2,900포인트 후반대니까 지수는 3,000포인트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3,000포인트를 찍고 다시 내려가느냐 아니면 3,000포인트 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요거에 대한 이제 판단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의 탄력이나 세기 전체 흐름의 움직임을 전반으로 살펴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장 상황이 앞으로 연출될 것입니다. 당장 1월, 2월, 3월이 아니고요. 올해, 내년, 내후년 3,000포인트가 과거의 지수가 될 것입니다. 물론 4,000포인트를 가고 그 이상을 가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지수 2,000포인트, 1,500포인트는 아주 먼 옛날에 바닥지에서의 지수이죠. 이런 느낌이실 겁니다. 3,000포인트가 이제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이런 상황에서의 모습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수는 3,100포인트 갈 수도 있고요. 200포인트 갈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는 올해 3,200포인트가 예상치라고 기관들이 많이 예측을 하는데요. 3,200포인트 갔다가 3,000포인트 살짝 깰 수도 있겠죠. 지난 2,000포인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포인트를 살짝 깼다 또 올라왔다가 깼다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3,000포인트가 이제 큰 의미로서의 저항선이 아니고요. 좀 지나면 이제 지지선도 아닐 겁니다.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이 되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수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요런 장이라는 겁니다. 지수가 우리가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상황이 연출되는 시장 모습이 전개된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수 3,000포인트에 삼성전자 8만 원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산출된 근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8만 원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이 8만 원 좀 넘죠. 8만 3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수 3,000포인트에 딱 just 8만 원은 아니고요. 원래 주가라는 게 위아래 3, 4% 정도는 왔다 갔다 하죠.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임. 대략 8만 원권이 3,000포인트의 적정 주가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먼저 올라왔습니다.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종목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차트도 좀 더 크게 해서 보기 쉽게 해서 하는 게 업종 지수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매매 주체도 의미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장은 기관이 외국인이 선도하는 장이 아니고요. 개인이 주도하는 장입니다. 제가 좀 전에 팍스TV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개인이 65조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총알이 65조 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고객 예탁금 20조 원대였습니다. 지난해도 많은 수준입니다. 그 이전에는 고객 예탁금이 1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개인의 고객 예탁금이라는 말입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예탁금을 예치하고 매수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갑자기 공매수 명칭인데 생각이 안 납니다. 기관들은 먼저 주식을 사고요. 장 마감 근처에서 정산합니다. 돈만 넣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다시 빼갑니다. 외국인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들어와 있는 예탁금은 개인의 순수한 자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은 증권사에 돈을 넣는 것보다 이자율이 높은 다른 상품에 돈을 넣어놨다가 주식 먼저 삽니다. 그리고 돈은 나중에 결제하는 거죠. 예전에는 3일 결제이기 때문에 당일에 돈을 주지 않고요. 2, 3일 뒤에 돈을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은행이나 보험사나 이런 큰 국민연금이나 큰 기관이 아니고 운용사 같이 좀 조그만 기관 같은 경우는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증시에 주시장에 계좌에 돈을 넣어놓지 않는다는 것 하나 팁 드리고요. 증시에 들어와 있는 고객 예탁금은 다 개인의 자금입니다. 현재 65조 원이 들어와 있고요. 어마어마한 총알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대략 6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120조가 장만 빠져봐라. 조금만 눌림목만 줘봐라. 숨고르기 조금만 해봐라. 바로 사야지. 이런 자금이 현재 100조 가까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저 처음 봅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시장의 패턴은 많이 봤고 흐름 자체도 많이 읽어내고 내용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근데 규모, 예탁금 규모는 처음 봅니다. 지금까지 있었을 수가 없겠죠. 이 정도의 규모가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점 엄청난 겁니다. 개인이 끌고 가는 장입니다. 개인의 특징이 뭐냐? 한번 쏠리면 그 방향으로 연속적인 방향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현대위아 상치는 거 보시죠. 얼마 전에 LG전자 상치는 거 보시죠. 대형주 현대차 7%, 8% 올라가는 거 보셨죠. 이 외에도 오늘 LG화학, SDI 7, 8%씩 막 올라가는 거 보셨죠. 평소의 장, 일반적인 장, 상식적인 장에서는 이렇게 못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이한 장입니다. 지수도 리밸런싱 되는 상황이고요. 종목도 리밸런싱 되는 상황입니다. 그 리밸런스에 대한 이유는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죠. 일봉으로 보시면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월봉을 한번 볼게요. 모습 어떠십니까? 고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상황에서 최근에 3개월여 동안 주가의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게 이전에 1년여 동안 올라갔던 폭을 최근 3개월여 동안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지수도 그러하죠. 지수 새로운 국면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강한 상승을 줬던 현대위아를 볼까요? 월봉입니다. 아까 좀 전에 봤던 삼성전자와 같은 월봉 차트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신 겁니다. 현대위아는 어떨까요? 물론 현대위아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차로 태세 전환하고 내연기관이 앞으로 감소될 것이고 등등등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엔진과 축을 만드는 회사이죠. 자동차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좀 눌려져 있던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무풍선을 물속에 넣으면 깊이 넣을수록 그 올라가는 탄력이 더 세듯이 오늘 그래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모습인 거고요. 리밸런싱이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지수 3000에 삼성전자는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야 되겠죠. LG전자 한번 볼까요? 오늘은 아니지만 이전에 상승을 강하게 줬던, 물론 자율주행, 전기차 뭐 여러 재료가 있습니다. 근데 재료 이전에 주가를 다시 3,000포인트 맞는, 눈높이에 맞는 패턴으로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삼성전기 한번 볼까요? 저도 좋아합니다. 삼성전자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죠. 그러면 어떤 종목 볼까요? 현대차 같고요. 한번 여기서 종목을 찍어서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들 보게 되면 LG전자 봤고요, 현대 봤고요, 현대차 봤고요, GS건설 보세요. GS건설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딱 그 모습상으로도 다시 상승할 분위기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막 바닥에서, 이게 일봉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주식 들어가겠죠. 바닥주라고 해서, 아 바닥이네, 지금부터 모아가야지, 이거 계속 사가야지, 이런 생각하시겠죠. 월봉상입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모습도 좋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패턴입니다. 이런 종목별로 리밸런싱 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입니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 먼저 도달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장중에 저희 그 풍문방 또는 저기 톡방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분이 SK 하이닉스를 지금 시점에서 사는 게 어떠냐라고 한 시쯤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눈높이에 맞게, 키높이에 맞게 종목 움직임을 줬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는 따라가는 종목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리밸런스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제 핸드폰을 옆에다 두고 방송을 하는데 삼성전자를 얘기했더니 이 빅스비가 삼성전자를 저의 그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한 뭐 메시지를 주네요. 어떤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라는 얘기인가요? 여하튼 그런 형태, 지금 장은 종목별 키 맞추기, 저는 키 맞추기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리밸런싱이라고 좀 유식하게도 얘기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잠깐만, 현대차 보고 싶었는데 현대차 보십시오. 아직 이제 움직이고 있는 패턴이죠. 다른 여타의 그 종목에 비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제가 자동차주도 지속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장은 3,000포인트가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서 이제 가볍게 우리가 3,000포인트를 논하고 움직이고, 이 상황에서 왔다 갔다 깨졌다 돌파했다 깨졌다 돌파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움직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시장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지수가 3,000포인트 찍고 뭐 2,500포인트, 2,200포인트가 내려가겠다? 아니죠. 그렇게 안 내려갑니다. 만에 하나 지수가 3,000포인트를 찍고 2,500포인트나 그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거는 어떠한 외부적 변수에 의한 악재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 같이 외적 변수에 의한 악재가 있을 때만이 그렇게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3,000포인트를 돌파할 수도 있고요. 돌파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이미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3,000포인트는 돌파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격을 중심해서 지수는 오르내림, 깨지고 돌파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정도에는 돌파 의미에 대해서 여러 매체를 타이틀로 나오겠죠. 지수 3,000포인트, 전임 미답이라고 하나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이제 전임 미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서의 이제 그 타이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의미 없습니다. 3,000포인트 돌파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좀 옆으로 누워도 관계 없어요. 왜? 결국은 돌파할 거기 때문에. 오늘 돌파하느냐, 내일 돌파하느냐, 다음 주에 하느냐, 다음 달에 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종목별 선정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3000포인트를 돌파해서 지수가 강한 뻗침을 나타내면 대형주로 계속 실어서 가면 되는 거고요. 조금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돌파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나타난다고 하면 주변주로 조금은 넓혀서 좀 더 가벼운 종목으로 종목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상황에 맞게 종목별 대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식을 교체 매매하는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매도하고 현금을 가지고, 제가 아까 KT를 말씀드리면서 1월장에서 매도를 하고 바로 현금만 가지고 6개월, 7개월, 1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이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별 대응만 하면 얼마든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에 나는 현대의가 없어, 나는 LG전자가 없어, 나는 삼성전자가 없어, 내 종목은 마이너스야. 이 장에 실제적으로 오늘 장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400개, 500개 상승에 376개입니다. 하락이 376개 하락 종목 중에 내 계좌에 없는 종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계세요. 괜찮습니다.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됩니다. 나는 오늘 올라간 종목 못 쫓아가서 관계없어요. 내일 잡으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의 시장 좋습니다. 지수만 가는 장 어느 정도 나타날 거고요. 종목만 가는 장 또 나타납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는 한 템포 늦었습니다. 한 발 늦었을 뿐이지 거기에 또 맞춰서 흐름 잡아서 계좌 수익률 내면 됩니다. 그렇게 흐름 잡아가시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흐름만 익히시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종목 있다고 해서 크게 위축되지 마세요. 대신 본인이 변화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종목을 들고 나는 이 종목 올라갈 때까지 존버해야 되겠다. 전 존버란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쓰긴 하는데 존버해야 되겠다. 그럼 딱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 종목이 언젠가 올라가겠죠. 당장에 이번 달에 아닐 듯 합니다. 왜? 오늘 마이너스뿐만이 아니고 최근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렸던 패턴의 종목이라고 하면 지금 개인의 매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장이죠. 그럼 개인들이 가는 종목에만 매수를 하지 저기 소외되어 있고 빠지는 종목 매수하겠습니다. 그쪽에 돈이 몰리겠나요? 강남 아파트가 올라가지 주변에 저기 어디 나중에는 올라가겠죠. 강남 아파트가 50억 100억 가면 변두리에 저쪽에 있는 아파트는 올라가겠죠. 그때는 올라가겠죠. 강남 아파트 쭉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2번, 3번, 5번, 6번, 7번, 8번, 9번, 200번째에 올라갑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여러분께 어필해 드립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대표님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계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능력치의 범위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두 번 드린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적으로 특정 종목도 언급해 드리면서 또 업종도 말씀드리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수십 번, 아니 100번 넘을 겁니다. 안 바뀌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오늘에도 지금 사도 되나요? 오케이. 종목별로 약간 다르겠죠. 제가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고 하이닉스 말씀드렸죠.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추가로 사는 종목이 있고요. 팔아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요것만 구별할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다 사는 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되나요? 오케이. 오늘이라도 팔아야 되겠습니까? 오케이. 남들보다 조금 높게 살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낮게 파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을 하시고 행동에 실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지고 계실 거면 가지고 계셔도 되겠지만 제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만 듣고 그냥 실행에 옮기지 않으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셔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젠가 올라가겠지라는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요. 물론 본인의 판단에서 결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장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웬만하면 모든 문의 사항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답을 드릴 겁니다. 제 말이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는 주식 투자를 오래 했고 오래 경험했고 또 나름대로의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하게 예외적으로 한두 종목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틀립니다. 저도 자주 틀려요. 하지만 전체적인 통계치를 놓고 크게 보면 여러분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훨씬 나을 겁니다. 물어보세요. 제가 일부러 답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일부러 내용을 보고도 눈을 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셔서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그 도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타까운 게 특정 종목을 거의 몇 달 동안 주기적으로 여쭤보시는 분들 계세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계속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일관성 있게 그 종목에서 똑같은 패턴의 답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분도 일관성 있게 똑같이 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분 심정은 누가 이기나 보자 뭐 이런 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장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그래서 비이성장은 인장은 아닙니다. 이런 패턴의 장들이 있습니다. 가끔 나옵니다. 몇 년에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 대응하고 맞춰서 우리는 종목별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넷마블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매수 사인을 여러분께 드렸었죠. 12만 6천 원부터 9천 원까지. 그리고 제가 저희 풍문방에도 데이터를 올려드리면서 길게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한다거나 또는 저희 회원분들에게 이 종목을 접근시켜 드린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 여기 JDI 사단에 왔을 때부터 넷마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가 아마 뭐 10월 초였을 겁니다. 그때부터 넷마블 물어보시는 태반의 종목이 넷마블이었습니다. 지금도 문의하시는 종목의 상당 부분의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거의 다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검해드리고 체크해드리고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가격 거의 물려 있으실 겁니다. 뭐 바닥권에서 어떻게 운 좋게 잡아서 수익 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물린 종목들 그때도 바이오 종목 체크해드린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강하게 쳐버렸죠. 그리고 잊어버리셨죠. 제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 정확히 드렸습니다. 반등이다. 반등의 목표치는 이 정도다. 여기서 일부 정리하는 게 맞다. 올라가니까 잊어버리셨죠.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종목 잡아드린 겁니다. 이 종목이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 톡방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패턴상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제낍니다. 그리고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패턴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여기서 들어가고요. 물리셨던 분들, 요런 데 물리셨던 분들, 금액적으로 17만원, 18만원 뭐 이렇게 들어가셨던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점검을 해드리는 겁니다. 바닥권은 요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니고요. 17, 18만원 들어가셔서 손실이 크신 분들을 위해 점검해드리는 겁니다. 요때 말씀드렸고요. 13만원 아래에서 제가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홀딩하시고 제낄 때 그리고 올라갈 때 요 라인에서 잡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량은
가지고 계신 물량의 2분의 1을 요 라인에서 2분의 1을 요 라인에서 그래서 보유수랑 동수를 맞추시면 17, 18만 원대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요 정도 상황이 오면 제로 포지션, 제로 포인트 아마 될 겁니다. 손실률이 제로 포인트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탈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께 이 종목에 대한 패턴을 말씀드렸고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17, 18만 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 밑에 바닥에 들어가셔서 나는 수익 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말고요. 17, 18만 원 물려 있는 분들 요 접근 방법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내일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기존에 많은 분들이 물려 있는 종목들 제가 또 이제 점검하면 그 종목도 제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드리면서 여러분 잡아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킹 포인트가 시장 자체는 종목별 리밸런싱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런 패턴들 많이 나온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장중에 흐름을 잡으면 쉽게 잡아낼 수 있다. 지수는 3,000포인트가 큰 의미가 없다. 안정권에서 이제 3,000포인트에 안착하는 과정에서의 움직임이 앞으로의 시장 내용에서 꾸준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말고 종목별 대응. 지금은 지수가 뻗어가는 장이냐, 횡보하는 장이냐 따라서 대형주냐, 극대형주냐, 주변주의냐, 개별주의냐 요 패턴으로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또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흐름 잡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객 컨설팅을 하고 일정 인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 인원이 거의 다 찼고요. 이제 한 자릿수의 인원 정도만 차면 이제 저희는 이제 요 회원분들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회사에서 특별 오더를 받아서 12월 12월 초인가요? 2, 3주 동안 다른 방을 하나 제가 리페어하는 과정에서의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이제 될지는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퀘스천이고요. 그 외 내용은 말씀드렸던 내용들로 해서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은 제가 웬만하면 계속 유지하면서 또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또 하나의 부분이 있었죠. 자산 규모가 작다고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걸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입하고 또는 내 자산 규모 수준에서 그게 부담스러워 그렇게 하세요. 잡아드릴게요. 키워질 때까지 제가 육성해 드리겠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그리고 나서 그 자산 규모가 되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장이 간다고 지금 내가 주식을 못 사서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년, 내후년 오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 수익 중요하지만 수익보다는 기술을 여러분께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을 배우셔서 5년, 10년, 20년 투자하시면서 수익 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장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고 방송하지 않고 매매만 집중하면 훨씬 낫습니다. 이미 경험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단타도 굉장히 잘합니다. 거의 수익 다 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집에서 애엄마하고 시간 보내주는 거, 애하고 같이 놀아주는 게 경제적인 가치 규모에서 저한테 더 유리합니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애하고 시간 보내주고 애엄마하고 놀아주는 게 그게 바가지 들긁기고요. 훨씬 저한테는 경제적인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제가 미래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를 크게 보는 겁니다. 지금의 단순하게 지금의 그릇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자랑만 했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닌데. 아무튼 10시 20분이네요. 저희 직원 가야 됩니다. 날씨도 추운데.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뭐 장중에 또 찾아뵙고 장방 방송에도 여러분 찾아뵙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말씀하시면 되고요. 종목들도 이제 몇 종목 올려주셨는데 내일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일 날 잡아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분석해드리고 추천까지는 못 드리지만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 진단은 제가 담배를 줄이더라도 여러분들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늦은 시간까지 제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